탄수화물이 있어. 탄수화물. 이건 교재 없으니까는 정리 좀 해. 네. 필기. 네. 잘해.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구성원소는 자,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1g당 4kcal인데 주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섭취한 대부분은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섭취한 대부분은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아주 극히 일부가 이제 저장이 된다. 자, 포도당의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바뀌어. 자, 첫 번째는 글리코젠. 그래서 얘는 동물의 간에서 이제 포도당이 저장이 되는 거야. 동물의 간에서. 그래서 포도당이 동물의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돼. 포도당이. 그리고 또 하나가 셀룰로스. 자, 특히 요 셀룰로스가 뭐냐. 바로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포벽의 성분 물질이 바로 셀룰로스다. 자, 요렇게 해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이제 생명체에서는 바로 요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 자, 잘 기억해. 자, 탄수화물의 분류. 자, 포도당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거든. 이게 이제 포도당이야, 포도당. 이제 포도당의 구조식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요런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어. 고리 형태. 그 탄소는 결합선 4개니까 4개 다 표시해주고, 자, 여기에, 요런 식으로. 자, 이건 그리지 마. 보기만 해. 그리는 거 아니야. 자,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포도당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탄수화물에서 요게 한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여기가 한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요 형태를 뭐라 하냐면은 단당류라고 얘기해요. 포도당처럼 한 개의 고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 포도당, 과당, 과당이 아니야. 과당이야, 과당. 과당.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 DNA, RNA 할 때 리보스, RNA, 디옥시리보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단당. 그래서 리보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오각형 형태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리보스고, 그래서 여기에 OH가 있으면은 리보스고, O가 없이, 자, 이렇게 H가 있으면은 얘가 디옥시리보스. 산소 하나 제거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당이고, 자, 이당류는 단당류가 연결이 된 거를 이당류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엿당, 요거는 이제 말토스라고 하는데, 얘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거야. 자, 설탕, 포도당하고 과당이 자, 2개의 고리가 연결된 것은 이당류라고 그래. 이당류. 자, 다당류가 무수히 많은 단당류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 얘가 바로 대표적인 다당류예요. 어종류예요?
어? 어정류. 어정류 어디 있어? 단당류. 이당류. 어정류. 이당류. 알았어. 주 에너지 알아. 에너지원. 이때는 섭취. 그 슬프게 있어. 그 앞으로 빠지지 마. 이제 내 글씨체에 익숙해져야 돼. 규린이 봐. 쟤 몇 달 됐. 단당류 플러스 단당류. 자, 이러한 탄수화물은 이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 그 일부가 저장이 되고, 자,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로 저장이 되고, 식물의 세포벽을 만드는 물질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셀룰로스가 식물의 세포벽이고, 저거 가지고 또 만드는 게 우리가 면옷, 종이. 그래서 염소나 양한테 종이 주잖아. 그럼 잘 먹어. 그것도 셀룰로스니까 걔네들 먹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를 소화를 못 시켜. 소화를 못 시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질기거든, 종이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먹은 대로 나올 거야. 자, 다음 네 번째. 지질 있다, 지질.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질이라는 단어 대신 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지방.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부터는 이제 지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질이고, 지방은 그 지질의 한 성분이 되는 거야. 자, 얘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자, 천천히 쓰자. CH5. 자, 이렇게 되고, 자,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또박또박 써야지. 그래서 g당 9kcal야.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얘는 g당 9kcal니까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피하 지방. 우리가 살찐다고 했을 때 이 피하 지방이 많아지는 걸 살찐다고 얘기해요. 이제 피하 지방. 바로 이제 요거고. 자, 요 지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자, 대표적인 체구성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체구성 물질은 단백질이지. 근데 이 지질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피하지방이에요. 피하지방. 자, 중성지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자, 요렇게 보면 여기가 글리세롤이라고 있어. 알코올이야. 우리 그 스킨 로션에 많이 들어가는 거. 사용되는 거, 글리세롤. 요 글리세롤에 이렇게 길쭉하니 세 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그자 지방의 소화. 그래서 지방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화되면은 두 개의 지방산하고 글리세롤과 한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모노글리세리드. 자,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글리세롤은 알코올 부분이거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알코올은 물에 잘 녹지. 그래서 이 글리세롤은 물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친수성이야, 친수성. 근데 봐라. 마치 뭐처럼 보이니 이거. 머리, 꼬리.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를 친수성 대갈, 머리라고 한다. 친수성 대가리가 있고. 자, 요 세 개의 지방산이 여기가 바로 뭐냐면 물하고 안 친해요. 자, 물하고 안 친하니까 누구랑 친해? 기름하고 친하다. 그래서 여기를 친유성 꼬리라고 그래, 꼬리. 친유성 꼬리. 자, 이런 식으로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어. 중성지방.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 이것이 이제 바로 피하 지방이 여기에 해당이 돼. 자, 다음 두 번째.
자, 요 지질이 어디에도 쓰이냐면은 바로 동물, 식물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주된 물질이 바로 지질이야. 자, 여기 글리세롤이에요. 친수성 머리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는 2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라는 물질이 같이 붙어 있다. 자, 이것이 뭐냐? 인지질.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말고사에 생명 시스템이 들어가. 그래서 기말 시험 범위가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요 3개를 배울 거야. 요 3개를. 기말고사 범위가 여기야. 역학적 시스템에서 우리 그 물리 파트에서 역학, F는 MA, 막 중력, 등가속도 운동, 운동량, 충격량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우리 지구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막 해령, 해구, 판 막 이런 것들 막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는 제일 먼저 세포부터 배울 거야. 세포부터.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 자, 세포는 바깥쪽에 이제 세포막이, 동물 세포는 그 세포막이 인지질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맞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로 이루어진 것 중에 3번째는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주로 어디에 많이 포함됐냐면 혈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가지예요.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바로 얘는 혈관벽의 재료로 사용이 돼요. 자, 혈관도 일종의 세포 바깥쪽이 있기 때문에 혈관벽이 바로 이제 인지질의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는 자, 이 혈액 속에 있는 요 지방 성분, 지질 성분들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혈전, 덩어리 지는 거야. 혈구하고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 4번째가 바로 이제 자, 여러 가지 남성, 여성 성호르몬이 바로 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할 때는 특히 요거 꼭 기억하자. 왜냐면 뒤에 생명 시스템에서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조를 중성지방과 같이 엮여서 구조를 그려준 거야. 나중에 이제 이거 구조 가지고 세포막 모양 다 그릴 거야. 왜 거기 왜 좀? 내가 그릴 거야. 너희는 안 그리고. 내가 그려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질이 있습니다. 지질. 그 다음 이제 5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무기염류라는 것이 있어. 무기염류. 무기. 자, 우리가 탄수화물이 유기물이라고 그랬지. 유기물. 그러면 무기물은 탄소가 없는 거야. 바로 그 무기물이에요. 자, 그 중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쭉 끄집어내면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온 결합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 무기염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야. 바로 이온들이야. 이온. 자, 여기가 세포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람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얘 우리 세포가 있을 때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 우리 몸의 70% 물이잖아. 그러니까 세포 안도 물로 채워져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도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럼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을 세포액이라고 하고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을
체액, 자, 또는 조직액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체액은 0.9%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야. 세포액은 0.9% KCl 수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칼륨이온이나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은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체액이나 세포액의 성분 물질이 녹아있는 물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기염류라고 그래. 무기염류. 무기염류.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래서 몸을 구성해. 자, 바로 칼슘이온. 뼈를 구성하잖아. 자, 인하고 칼슘이온 뼈를 구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철이온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뭐다? 적혈구.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온들은 우리 몸을 구성한단 말이야. 그리고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생리적 작용을 한다. 이제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자극의 전달에 관여하고 이거야. 아야! 그럼 이 자극이 어떻게 돼?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감각기관, 감각뉴런, 뇌에 있는 연합뉴런, 그래서 반응, 운동뉴런, 운동기관. 그랬을 때 이 뉴런에서 자극이 전달될 때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전달이 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극의 전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농도를, 그러니까 이거죠. 체액이라든가 세포액의 농도지?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삼투압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마그네슘 이온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눈이 팍 떨린단 말이야. 우리 근육하고 관련돼 있어, 마그네슘은.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부족하면 눈이 떨리기도 하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생겨. 알지? 막 쥐가 나. 막 쥐가 막 다리에서 막 돌아다녀. 움직여. 그 다리에 쥐덫을 놔야겠지. 또 뭐 또 왜?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 이온이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근육에 이상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이 떨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쥐가 막 나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한 눈이 이렇게 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썹이 팍 떨려. 그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 그리고 6번째, 물이다. 자, 얘는 생명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가 뭐야? 산소. 알지? 그래서 산소야, 산소. 바로 물이기 때문에, H2O, 물. 자, 생명체의 60에서 70%입니다. 얘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아요. 힘 먹고 배고파. 물 먹으면 배는 부르겠지. 물배 차니까. 근데 힘은 안 생긴단 말이야. 이 물은 에너지로 막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자, 하지만 이 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물질을 분해하기도 하고 물질을 합성하기도 해요. 알지? 그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해요.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물이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밥 먹고 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화가 안 돼. 왜? 이 물이 있어야 소화작용이 일어나거든.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다음. 자, 물은 비열이 크다는 거예요. 비열은
어떤 물질 1g이 1도씩 올라가기 위해서 흡수하는 열량이고요. 1도씩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1도씨를 변화시키는데 올리거나 내리는데 이 출입되는 열량이 되게 많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밖으로 열이 빠져나갈 때 밖에 춥잖아. 갑자기 영하 한 30도 됐어. 반팔 입고 나갔어. 근데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은 빠져나가지만 온도는 어떻게 돼? 천천히 떨어져요. 왜? 1도씩 낮아지는데 빠져나가는 열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열이 나가더라도 온도는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아무리 더워도 열이 우리 몸에 확 들어오더라도 우리 체온은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바로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자, 그럼 물은 녹이는 성질, 용해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혈액 있죠, 혈액. 이 혈액에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산소, CO2, 노폐물 등등,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액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 혈액을 통해서 배설이 될 거야. 알겠지? 바로 요렇게.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자, 정리해봤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단백질, 핵산이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까먹지 말고 확실하게 외워두자.